어려운 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선 오늘은 충남 미래전략연구원 개원 기념사업으로 미래전략 포럼을 총 8회에 걸쳐 진행하기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진행 방식은 사회전 제가 질문하고 연구원장인 이윤석 박사님께서 답하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남도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은 김태훈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공약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충남 도지사 김태형 지사님의 이제 제일 핵심되는 공약이기도 하고 12년도에 그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초기에는 그 개념이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상당히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초기에 구상됐던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화면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현황도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베이밸리라는 게 어떤 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컨셉을 어디서 가져왔었냐 하면 그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그 모양에서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구글 맵에서 가져온 실리콘밸리 지도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만이 이렇게 있죠. 우리가 미국 서부 여행 가면 항상 가게 되는 그 금문교가 있는 위치가 있음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만을 이렇게 들어가면 길게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 안쪽에 여기 산호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지 이쪽 지역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접해 있는 이 아산만, 특히 이제 우리 아산시가 접하고 있는 아산만을 보면 이 모양이 꼭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쪽에 실리콘밸리가 있는 쪽 여기하고 모양이 비슷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김태형 도지사님께서 정책 그 공약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22년도에 제시를 하셨고요. 그때 이야기했던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또 미군기지 주변 지역 확대, 지원 확대 사업들이 쭉 있었습니다. 이제 그 22년도에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덜 구체적화되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사업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위성 지도로 다시 한번 여기 아산만 근처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보면 이제 아산호 이렇게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삽교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만이 이렇게 있으면서 왼쪽 편에는 당진항이 있고 오른쪽 편에는 평택항이 잘 발달되어 있고 평택항은 점점 더 이렇게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산 쪽에 해당하는 바다는 이쪽입니다. 이쪽에 이제 갯벌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평택과 당진은 항구를 이렇게 개발해서 해상 물류를 이쪽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갯벌 상태로 있고 현재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어업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동쪽 편에 이렇게 선로가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제 KT 되겠습니다. 이 KT 지나가고 이쪽에 천안아산역이 있으니까 인근 지역이 엄청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안아산역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장항선 철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이게 저쪽으로 예산 홍성 쪽으로 가죠. 그리고 최근에 여기 선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합덕, 인주역 이렇게 해서 평택 쪽으로 올라가는 선이 하나 생겼죠. 11월 2일에 개통했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이 개통했고 인주역이 11월 2일에 개통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 철도가 이쪽에도 철도가 있고 장항선도 있고 서해선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서울 쪽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이제 서화선까지 서해선이 올라가는데요. 서해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평택으로 가서 천안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순환선이 하루에 왕복 3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일대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지역이 된 거죠. 철도망이 깔리니까. 여기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도 차원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위치가 사실 우리 아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아산이 가장 중요한 큰 혜택을 받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충남도에서 생각하는 이제 베이밸리의 어떤 가치 있는 이런 겁니다. 지금 충남에서는 당진, 아산, 천안 그리고 예산, 서산까지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쪽에서는 평택, 안성, 화성, 안산, 시흥시까지 들어와서 전부 10개 도시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거는 전통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지역 통합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경제적인 집중도 이런 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천안 아산하고 옛날부터 충청도에 있으니까 세종하고 대전까지 엮어서 뭔가 광역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현실성이 너무 없습니다. 천안 아산하고 세종하고 너무 떨어져 있고 대전도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이 사실상 안 돼요. 근데 그냥 충청도였다라는 정서 때문에 그냥 해오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민선 8기 충남 도지사 공약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실제로 기업이 집결돼 있어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거기를 잘 본 거죠. 그래서 사실상 경기도하고 충청도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너무 다르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니까 천안 아산 당진 평택 화성을 묶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 관점으로 보면 여기가 정말 메가시티가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지역이 전국 수출의 23% 차지하고 4분의 1 육박하고요. GRDP도 250조 원으로 엄청나고 특히 여기 첨단 산업이 엄청 몰려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료전지, 수소 산업들 이런 것들이 여기 밀집돼 있어요. 첨단 산업 집적도가 40에 육박합니다. 인구도 400만이 넘을 정도로 많고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 지역의 아주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상 서울을 빼놓고는 이런 정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중요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저 좀 다른 시각으로 본 거죠. 전통적인 행정구역을 본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아산만권 중심으로 살리면 경제성장, 아산만권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첨단 산업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우리 천안 아산부터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도 완화할 수 있고 초광역 협력의 그 성공적인 모델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형식상으로 충청도니까 세종, 대전까지 묶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 간의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천안과 아산과 평택을 이렇게 딱 묶어서 신성장 동력, 국가 차원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자.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의 어떤 이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해외의 여러 기업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를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해보자라는 그런 목표도 있고 또 큰 메가시티, 메가 리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중심지를 잘 육성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전략들을 가지고 진짜 이 충청도 지역 또 충청도뿐만 아니라 경기 이남의 우리나라의 국토의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사업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그 중요성을 우리 여러분들 같이 들었지만은 상당히 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해 나갈 일들이 산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준비된다든지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지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처음 이제 공약되고 제시되었을 때는 큰 그림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제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어떤 이상을 제시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이 공약을 제시하고 나서 부단히 노력해서 그런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10가지 10대 프로젝트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10대 프로젝트를 산업 분야, 인재 분야, 정주 환경 분야, SOC 분야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0가지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이 지역에는 특히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빌리티, 미래형 모빌 이 3가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메디컬 바이오 또 수소 산업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베이밸리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굉장히 큰 이제 집적지를 만드는 것.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반 조성. 네,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는 경제자유구역이 다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만 경제자유구역이 없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이 왜 우리 충청도에만 없냐? 우리 충청도에도 충청남도에도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자. 이게 이제 여기 목표예요. 또 그 인재 분야에서는 지산, 학연, R&D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흡수인력 유치 기반도 구축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민청 유치 지금 이민청을 새로 설립하는데 그 이민청을 유치할 수 있는 제일 1순위 후보지로 천안 아산 지역이 거론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아산이 더 유리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학교 개설. 우리 충청권에서 정말 바라는 건데 국제학교 없잖아요. 이런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청년의 일자리 전진기지 조성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정주환경 분야에서 베이밸리 K-스페이스 조성. 영어로 K-스페이스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애매한데 아산은 이 K-스페이스에 굉장히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아산 거거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국제화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활용한 정주 인프라 구축. 탄소 중립형 스마트타운 조성. K-스페이스 조성한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몰려서 하는 신도시 사실 만드는 건데 어디다 만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베이밸리 메가시티 여러 도시 중에 어디에 서산에 갈 거냐, 당진에 갈 거냐, 예산에 갈 거냐, 아산에 갈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또 메가시티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 또 베이밸리 초광역 교통망 구축. 교통이 엄청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황의 직교류 교통망 엄청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이쪽 충남 쪽하고 연결되는 교통망을 만드는 거. 서산공항에 이제 중부권 특화 항공 거점으로 조성하는 이거 있는데 우리 아산은 아니라서 그건 좀 아쉽지만 교통망이 엄청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20대 핵심 과제를 뽑았습니다. 10가지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20개의 핵심 과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몇 가지 특히 아산에 관련된 것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이거는 이제 전도시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탄소중립 산업벨트 이것도 해당되고 또 이코노믹 시큐리티 섹터 조성에서 핵심 광물을 재자원하는 허브 조성하는데 기본적으로 천안 아산 당진 여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이거는 기존에 기반이 있는 데가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어디 있습니까? 아산에 있어요. 천안에도 반도체 공장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미래형 모빌리티는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그 차도 있고 UAM 같은 이제 이렇게 날아서 가는 이제 드론 확대된 발전된 그런 형태도 있죠.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이거 어디서 하냐? 아산에서 중심적으로 합니다. 아산에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우리 호소대 가는 쪽에 거기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도 엄청난 규모로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또 우리 자동차 연구원도 천안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글로벌 첨단 산업 육성 이런 것들이 천안, 아산, 당진, 예산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아산에 이게 많다. 바이오 신소재 산업도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천안에 아마 이제 유치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산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산, 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한 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이것도 어딘가에는 개발청이 위치를 해야 되겠죠. 또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 출입국가 이민관리청 유치하는 거. 아산이 인구의 거의 10대 육박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다루느냐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인가 국제 상호문화도시에 가입을 하고 우리가 이제 안산하고 그 구로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국제 상호문화도시 유럽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해외 이주민들 그리고 해외에서 온 외국인 그 노동자들에 대한 그 대우와 그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하겠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11번에 보시면 한국형 국제교육도시 조성 이런 게 있죠.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이것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건 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중 초국경 고속교통 고속으로 중국과 이렇게 왔다 갈 수 있는 교통 만들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걸 구상하고 있고요. 14번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 항만 조성. 여기 아산 신항 개발이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평택항과 당진항의 물류 그 캐퍼가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한 이제 20년쯤 후에는 이 배후 도시에서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해외로 들어오고 하는 물동량을 현재 그 평택 당진항으로는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물동량, 예상되는 물류량도 조사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메가시티 사업을 처음에 22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충남도에서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을 못했는데 자꾸 연구를 하고 해보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물동량이 보통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만을 확보하지 않으면 항만에서 물류 적체 현상이 생기겠다. 이거를 이제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성공하려면 아산항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5년 뒤에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0년 뒤에는 분명히 이게 있어야지 그 이후에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겠다. 지금 아산시가 인구가 매년 10,000명 이상씩 늘어납니다. 10년 지나면 인구가 지금 40만 다 됐는데 20년 지나면 요 추세대로만 봐도 60만이 넘어요. 그러니 아산항을 개발할 여지를 열어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근데 국가가 항만 개발하는 거를 올해 결정해서 내년에 시행 못합니다. 한 10년, 20년 앞두고 계획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가 이제 해수부에서 국가 항만 기본 계획을 이렇게 5년 단위로 수정하는 그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장차 나중에 아산항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한 문장을 넣어주는 거.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올해의 목표였어요. 거기 넣어놓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관리하거든요. 아산항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시기는 한 20년쯤 뒤 또는 30년 뒤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항 개발하는 거는 조 단위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에 국비로 해요. 시비로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우리 아산으로서는 중요한 이 사업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의 중요한 전략 과제로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여기 K-스페이스 여기 되게 재미있는 건데 부가 설명이 여기는 없죠. 굉장히 좋은 신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국제적인 도시 신도시가 하나 생겨요. 어디에 생기냐? 조금 이따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이밸리 순환고속도로 건설. 이것도 우리 아산 밑에 예산 쪽으로 해서 쭉 돌아가는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베이밸리 순환철도 건설 17번에 여기로 했죠. 순환철도는 일단 1차적으로 지금 여기 인주, 평택, 천안 이렇게 도는 걸로 일단 1차적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는 저쪽 당진, 서산 이쪽 바닷가 개발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베이밸리 생활지원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이 중에 보면 미군 기지 주변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랑 해당되거든요. 미군 기지가 실제로 행정구역상으로는 평택에 있어요. 평택의 제일 남쪽 우리 아산이랑 가까운 데 있는데 그 미군 기지에 이제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평택 주민들은 보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산의 제일 북쪽에 있는 이제 둔포에 사는 주민들은 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평택이 아니라고 보상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협상 요구해가지고 근래에 들어서 얼마간 이제 보상을 좀 받게 됐어요.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제가 여기 20개 핵심 과제 중에 아산과 관련된 걸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도 보면서 그 중에 또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도가 이제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였을 텐데요. 이렇게 주황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3개의 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 지역들이 중요한 산업 집적지예요. 좀 이쪽에 여기 용인 동탄 가까운 쪽이죠. 반도체 메모리 파운드리 경기 화성 용인 쪽이고 좀 더 내려오면 여기에 경기 평택 충남 천안의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거 있고요. 이쪽에 이제 확 내려오면 천안과 아산 이쪽에 뭐가 있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기 주력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파란색으로 여기 보면 이제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이라고 해서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여기 보면 천안 국가산업단지라고 옛날 중축장 부지 100만 평 부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작년인가 지정된 게 있습니다. 올 초인가 여기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 거점이거든요. 우리도 그냥 아산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뭘 했냐면 여기가 둔포 테크노밸리 있는 옆인데 천안 국가산업단지 그 옆에 인근에 경제자유구역 이번엔 경제자유구역 여기 한 70만 평 정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연구개발 핵심 거점이 있죠. 여기 R&D 집적지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R&D 시설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권역에는 우리 아산의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디스플레이 옆에 코닝 정밀 소재 코닝 이런 회사들이 여기 밀집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산인데 여기 삽교 근처에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하나만 있지 뭐 그냥 인주 쪽에 허허벌판 같은 그쪽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핵심 거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30만 대 연산 30만 대 규모 캐파 가진 현대자동차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인주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몇 군데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는 여기 지곡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서산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수신 경제자유구역에서 천안의 이쪽 제일 남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산의 둔포 경제자유구역에서 여기 하나 있고, 인주의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하나 있고, 또 당진의 여기 송산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산에 2개 있어요. 2개 있을 뿐만 아니라 제일 넓은 거는 2개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산업단지거든요. 외국인 투자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거든요. 그러니 여기가 아산이 제일 뭔가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 점 찍어서 K스페이스라고 이렇게 해놨다는 게 있어요. 좋은 신도시 만들겠다는 계획.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인주역 그 바로 옆에 인주역하고 현대자동차 사이. 지금 여기 이제 도로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하늘색 파란 되어 있는 요게 이렇게 순환철도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서해 있는데,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구상 중에 하나는 서해대교 말고 제2서해대교를 만들고 제3 서해안 고속도로 이쪽을 만들자,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해선 전철이 최근에 뚫렸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 화성 쪽으로 해서 서울의 김포공항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화성 지나서 한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근데 서울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서해선 복선 전철이 이렇게 가다가요, 천안에서 올라가던 SRT하고 KTX 라인이 평택쯤 가면 이렇게 갈라져서 서울 용산역 쪽으로 KTX 라인이 지나가고, 하나는 SRT 라인은 수서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서울 용산역으로 가는 KTX 라인이 평택쯤에서 새로 뚫린 서해선 복선 전철하고 7km, 7거리 정도로 근접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이어가지고 서해선 타고 가다가 곧바로 서울역, 용산역으로 KTX 타고 갈 수 있도록 하자. 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충남도의 주력 그 프로젝트예요. 그건 꼭 될 겁니다. 그러면 인주역에서 기차 타고 저기 서울역, 용산역 한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청난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자체가 상당히, 만약에 성사된다 그러면은 아주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변화의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 수년 오래됐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 때와 경제 이수석했던 오원철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가로린 만에 박 대통령께서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도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국제도시를 생각했다 그러더라.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우리 오늘 설명한 베이밸리 메가시티하고 많이 겹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그 구상들이 새로운 개념으로 드러난 게 아마 이 모습 같아요. 그냥 느낌이. 물론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게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되려 그러면은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도 있어야 되겠지만, 적인 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개발청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어떤 법적, 제도적인, 예산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을 끌어내지 않고는 상당히 전체적인 통합된 모습으로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경기도 쪽의 지역도 있고, 그다음 충청도 지역의 특성도, 이 두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를 제대로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들으시면서 엄청나게 큰 구상이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그 개별 프로젝트, 아산 시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가 뭐냐,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뭐 이런저런 이제 시설들, 그것과 관련된 것들의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해서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의료, 관광, 체육,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된 단지를 말한다. 그 법에 따라서, 산업 입지 법에 따라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승인을 해서 이거를 지정하게 돼 있고요. 보통 이제
면적이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10만 평, 적은 거 10만 평, 보통 20만 평, 넓으면 뭐 30, 50만 평, 100만 평. 그렇게 딱 터를 이제 다 다져서 그 공장들이 많은 회사들이 들어와서 거기 있기도 하고 또는 대기업 큰 회사가 통으로 쓰기도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렇게 다 모아놔야지 상하수도라든지 용수라든지 전기 이런 거 이제 인프라를 갖춰주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산업단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인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 작업하고 있는 산업단지 그게 6개 있습니다. 그 6개 면적이 얼마냐면 109만 6천 평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공사 안 들어간 계획해서 행정 처리 중인 산업단지가 109만 평이 있어요. 109만 평에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산 JD지털 일반 산업단지 위치들을 보면 은봉면, 동암리, 덕칠리, 월남리 요 이제 은봉 포스코 아파트 그 앞쪽에 있습니다. 아산 리더스밸리 일반 산업단지 그 은봉면 소동리, 둔포, 신양리, 아산 경동 일반 산업단지는 영인면 백석포리, 그 아산호 그 근처 붙어있는 그쪽 동네이고요. 배방 일반 산업단지, 배방의 회룡리 이론에 있습니다. 영인 일반 산업단지, 영인면에도 하나 있고요. 아산 영인 디인더스 일반 산업단지, 영인 이렇게 보면 지금 계획 중인 이제 행정 처리를 밟고 있는 산업단지가 영인면에 3개나 있습니다. 은봉면에 2개,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행정 처리 절차는 끝나서 조성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10군데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244만 평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중입니다. 아산 디스플레이식 일반 산업단지 지금 탕정에 있는 디스플레이 공장 그 옆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데가 있는데요. 이제 거기 넓은 면적에 여기 있고 또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 산업단지 탕정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 염치한테는 이렇게 아산의 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현황을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참 설명을 듣고 보니 아산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단지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뭔가 미흡했던 부분 혹은 보완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은 즉 우리가 산업단지를 이렇게 많이 건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정주 여건이 사실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공장은 있어서 일자리,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있는데 그 근처에 주거 환경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 집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인주, 영인, 등포에 가서 하는데 살기는 어디서 사냐? 평택 시내에 가서 살거나 천안의 불당동 가서 살거나 탕정에 이런 이제 신도시에 가서 살거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늘 그 가까운 곳에 뭔가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좀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정주 여건은 계속 문제가 됐죠. 이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산업단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무슨 문화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여서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완전 무슨 이런 이제 새 업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련된 어떤 업종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최근 와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런 사업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인주 일반 산업단지 거기 좀 오래된 산업단지인데 거기 인주니까 멀어요. 보통 거주지, 주거지부터는 좀 멉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그걸 잘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청년문화센터를 새로 건립해서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24년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산업단지에 뭔가 좀 부족한 면 채우기 위해서 하는 시도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산업단지를 생각할 때 사실 포항도 그랬고 당진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개발해놨는데 그 안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은 아주 빈 땅들이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아산에도 앞으로 조성되거나 계획된 게 지금 6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게 여기에 공장 기업들이 다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플랜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리스크는 항상 있습니다. 행정 처리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그 단계에서 그 예비 분야 사전 신청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파이낸스 PF 대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권에서 이 산업 단지를 개발할 때 개발 시행사가 자기 돈 가지고서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그걸 체크를 합니다. 입주 예정 저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물론 전부 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웬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PF 대출도 안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씩
체크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기업들이 아산까지는 요 라인까지는 이 산업단지를 분양하면 상당히 이렇게 찹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 찰 거냐?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이제 해온 걸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여기는 분양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회사들이 이렇게 여기 입지를 찾으러 다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자유구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추진되면서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 먼저 경제 자유구역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고 앞서 얘기했던 산업단지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도 사실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되는 것이고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좀 특별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원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줍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해 줍니다. 또 국유 공유재산 사용 허가 때 수의계약을 허용해주고 국세, 지방세 감면해주고 관세도 면제해 줄 수 있고 외국어 서비스 제공, 또 경상거래, 대외지급수단 사용,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국제학교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외국 의료기관, 외국 병원 들어와서 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또 외국 방송의 재송신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해주고 민원 사무처리 전담기구 운영, 또 외국인 투자 ombudsman 상사 분쟁 중재기관 설치 이렇게 이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기에 편의를 훨씬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산업단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이 아산 지역에 지금 현재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될 예정으로 있나요? 아산시 지역에는요 두 군데 이야기가 되고 이미 이제 공람 공고는 이제 거쳤습니다. 충남도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을 하면서 천안, 당진, 서산 이런 곳에도 경제자유구역 하나씩 설치하는데 아산시에는 두 개를 설치하게 됩니다. 인주 지역과 둔포 지역에 설치하게 되고요. 인주면 해암리, 도홍리 일원인데요. 여기 173만 평,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이 설치됩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이제 준비되고 있는, 조성되고 있는 또는 이제 계획 중인 그 산업단지들의 평균 규모가 산업단지 한 개당 한 2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주지구만 해도 173만 평이니까 평균 사이즈가 20만 평인데 170만 평이면 뭐 이게 몇 개입니까? 20만 평 한 20만 평짜리 한 8개 뭐 들어갈 수 있는 데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준비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둔포지구, 둔포의 테크노밸리 그 옆쪽입니다. 둔포 그 옆으로 천안하고 경계선인데요. 그쪽에 KTX 라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KTX 라인의 동쪽 편의 그 일부까지가 아산시 경계 땅인데 그 염장리라고 합니다. 염장리에 69만 평 땅이 경제자유구로 적혀 있고 또 거기에는 각각 중점 산업이 있습니다. 인주지구에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키우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고 둔포는 이제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치중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합치면은 73만 평, 69만 평 하면 40만 평 넘잖아요. 엄청나게 넓은 면적.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한 360만 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두 개 경제자유구역만 합쳐도 2평이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에 준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지도까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주지구, 충남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73만 평 땅입니다. 굉장히 넓죠. 여기 위쪽 경계가 서해선 복선 전철 라인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보이는 여기 골프장인데 아름다운 CC 골프장이고요. 이쪽 경계 이쪽이 어디냐 하면 현대자동차 쪽으로 꼬불꼬불한 길 가다 보면 산양림과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 있는 데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가서 이쪽
인주역 이쪽 넓은 면적 이렇게 이제 이 중간에 이렇게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서부 내륙 고속도로부터 인주역 사이도 있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의 동쪽편 이쪽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가보면 그냥 좀 야트막한 산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완전 평지는 아니에요. 여기가 개발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기는 개발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또 보니까 있더라고요. 현재 충남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인주지구 이렇게 넓게 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 보이잖아요. 현대자동차 가기 전에 여기 이제 금성 이제 초등학교 있고 한 데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조금 지대가 여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는 이 위쪽 라인을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요. 이 선 아래쪽이 도시계획상의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 놓는데 현대자동차는 이 라인 아래쪽이 이미 도시지역으로 옛날부터 지정돼 있었습니다.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은 차이가 많아요. 도시지역이라 해야지 뭔가 개발할 때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옛날부터 도시지역으로 여기는 돼 있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에 저게 있었죠. K-스페이스. 좋은 신도시 하나 만들겠다는 K-스페이스 점이 어디에 찍혀있냐 하면 요 부분에 찍혀있습니다. 네. 북부권 10만 신도시 만드는 그 10만 핵심 지역이 여기인 거예요. 인지역이 이쪽입니다. 지금은 가면 개 짖는 소리. 이런 여기에 변화가 있을까 생각되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K-스페이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주역도 개통했고 얼마나 이 지역이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둔포지구. 여기 뭔가 지나가는 이제 이게 뭐냐면 KTX 그 선로입니다. KTX 선로이고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있고 이 위쪽에 가면 천안의 중축장 100만 평 국가산업단지 지정된 곳이 있고 여기서 동쪽으로 좀 더 가면 성완역이 나오죠. 네,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쪽 편에는 여기 둔포 테크노밸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둔포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아래쪽에 가면 여기인 것 같은데 시커멓게 조금 검게 나온 부분 여기가 이제 신유 저수지인가 해서 그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큰 저수지가 있어서 이쪽이 지금 아산으로서는 배밭 많은 곳이잖아요. 배밭 많은 곳인데 배밭이 바뀌어가지고 산업단지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생기고 이 산업단지가 있으면 사실 산업단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도시개발에서 주거지 아파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모양새로 보면 사실은 이 아래쪽에까지 좀 더 넣어서 아파트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이쪽 사실은 원래는 처음에 공람될 땐가는 69만 평이 아니라 여기도 한 100만 평인가 돼서 이 아래쪽까지 이렇게 다 포함시키는 걸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배농사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쪽 아래쪽이 좀 빠졌어요. 아래쪽이 좀 빠졌습니다. 거기에 있었으면 그쪽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했을 텐데 배농사 하는 분들이 좀 반대를 좀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어서 69만 평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는 이제 아까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이 참여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가요? 전체 상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서 충남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데 전부 5개 지구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아산시에 해당하는 곳이 2개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어디가 있냐면 천안에 수신지구라고 해서 천안의 제일 남쪽 편에 경제자유구역을 수신면 일원에 8만 평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력 업종이 미래 모빌리티이고요. 서산의 이제 지곡지구라고 해서 이쪽에도 55만 평 추진합니다. 여기는 2차 전지하고 소재 부품 쪽이고요. 그 다음에 당진에도 송산지구라고 해서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57만 평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진은 이제 휴소 산업에 이제 집중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수소 융복합 이런 것들 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천안도 48만 평, 서산도 55만 평, 당진도 57만 평, 아산은 인주지구가 173만 평, 둔포 69만 평. 월등하게 많죠. 그래서 아산 2개 합치면 전체 그 충남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는 것 중에 아산시의 면적이 60%입니다. 그러니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에서 중요한 과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는 건데 그게 아산시에 얼마나 비중을 갖는지 아산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산시가 성장,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도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크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될까? 성장 가능성,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저평가된, 아직은 저평가된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산이 제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진의 송산지구, 여기 바닷가 가까운 데 있고요. 서산 지곡지구 요쪽에 옆에 있고, 아산 인주, 아산시 둔포지구, 천안시 수신지구. 근데 한 가지 딱 보면 아산시 천안은 이제 이 남쪽에 여기까지 넣어놨는데, 보세요. 아산시 둔포지구, 아산시 인주지구, 천안시 수신지구, 요 세 개 중에 어디가 위치가 더 좋아 보입니까? 교통이 편해야 되고 서울에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아산시 둔포지구가 천안 수신지구보다 월등히 입지가 좋습니다. 둔포에서 수신까지 차로 가면 30분 걸려요. 서울에 30분 더 멀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산의 인지구와 둔포지구, 만약에 5개의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단지를 이렇게 분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제일 잘 분양이 되겠습니까? 철도 안 지나가는 서산 지곡지구에 분양 되겠습니까? 아니죠. 고속도로만 있는 당진 순산지구 잘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철도 그냥 역 있는 인주지구, 여기 KTX 역사에 가깝고 한 둔포, 이런 데가 훨씬 잘 되죠. 그래서 5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 제일 잘 될 것 같으니까 제일 넓은 면적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남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렸습니다. 지금 충남에 다양한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제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고 그러면 결국 해외 기업에 들어와야 되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틀을 닦고 구역 지정하고 틀을 닦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그런 어떤 주도적인 어떤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이 투자를 어딘가에 할 때, 특히나 이제 외국에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FDI,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그거 이제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의사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하려는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려는 이제 국가 쪽에서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청 자체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지, 기업을 리크루트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거기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여기에 보완되는 방금 이제 코멘트였다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충남 미래전략연구원, 저희도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하는, 투자를 유치할 때 보니까 시청이나 도청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중국이나 유럽의 외국 기업들이 여기 오기를 기대하는 건데,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서 오라고 설득하고 하는 거를 시청 공무원, 도청 공무원이 할 수 있냐? 그거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딱 구성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아주 굉장히 예리한 코멘트 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미래,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산시에 있는 주요 대기업들에 대해서 좀 질문해 봐야겠습니다. 대기업은 사실은 지금 아산도 그렇지만은 많은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인데, 먼저 아산시에는 어떤 대기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산시에는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아마 웬만큼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산시를 벗어나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아산시에 대기업이 이렇게 많은지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산시에 어떤 대기업이 있냐? 일단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산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배방에 온양 캠퍼스가 있죠. 배방에 삼성전자, 아주 오래전부터 배방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 DS 사업부 쪽일 텐데요. 그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입니다. 패키징하는 그 공장 라인이 배방에 있습니다. 현재 설비 캐퍼가 찬 상태여가지고 사실 추가 좀 증설이 필요한데 추가 투자가 아직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 이제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가
탕정면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뭘 하는 회사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유리로 되어 있죠. 유리로 되어 있는 거기에 디스플레이 유리에다가 그게 작동하려면 회로 복잡한 회로가 거기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딱 이제 넣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로를 이렇게 새기기 전에 유리 자체를 만드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코닝이라는 유리 만드는 회사도 거기 들어와 있고, 그래서 코닝 정밀 소재라는 회사도 있고, 코닝 어드밴스드 글래스 이런 회사들,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 개 거기 몰려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진짜 디스플레이의 뭐 최강자니까 이 회사가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러니 그게 C의 세수에 큰 도움이 되죠. 영업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 많이 내고 그래서 더 좋고, 이제 작년인가 이제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반도체가 어려워서 법인세를 얼마 못 낸 적도 있지만 대체로 세금을 수백억씩 내니까 C에는 큰 도움이 되고, 세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런저런 걸 많이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회사니까 디스플레이 도시답게 근사하게 뭐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동신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큰 디스플레이 있죠. 옛날 구식 전광판을 굉장히 큰 이제 디스플레이로 바꿔줬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해준 겁니다. 시에다가 이렇게 기부 체납한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또 놀랍게도 한 개 도시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다 있는 그런 도시가 있냐 보세요.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심 공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근당 계열의 회사인 이제 경보제약 이런 날짜 회사들도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중견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요 세 개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나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 아산시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운양 캠퍼스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아산시가 삼성전자 운양 캠퍼스에 기대하는 이제 삼성전자 운영 캠퍼스는 대방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이 지역사회에서 이제 일을 해왔는데, 반도체 그 후공정 패키징 사업으로는 뭐 세계 최고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퍼도 이미 많이 꽉 차 있는 상태죠. 그래서 추가 투자가 사실은 요청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제 우리로서는, 아산시로서는 삼성 반도체 운영 캠퍼스가 확대되기를 바라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신문 받아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이 패키징 그 사업부 쪽에서 추가 투자를 하는데, 천안에도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거든요. 천안에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도하고도 이야기가 아마 되고 했겠지만 우리는 온양 캠퍼스 옆에 빈 땅도 많거든요. 거기에 추가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천안 캠퍼스 쪽에 요새 그 AI 쪽이 막 이렇게 부각되면서 생성형 AI 그 처리를 위해서 이제 메모리랑 이게 엄청 소모가 되니까 그 아주 면이라고 하는데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거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온양 캠퍼스에 증설을 하면 좋았을 텐데 천안에 뺏겼어요, 사실. 이런 게 좀 안타깝죠. 추가 투자, 이런 첨단 글로벌 기업의 이제 추가 투자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라고 있으면 사실은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업의 경영진한테 어떻게든지 하고 도하고도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운영 캠퍼스는 이게 배방읍인데요. 배방읍에 시가지가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지 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조금 남북으로 조금 길게 이렇게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그 옆에 서쪽으로도 땅이 비어 있고 동쪽으로도 땅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산시에서는 온양 캠퍼스,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가 확장할 거를 대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번에 이제 그 HBM 추가 투자가 천안으로 이제 간 거 같아 저는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아무튼 이 온양 캠퍼스에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었어요. 네. 아산시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3조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고 해서 시민들이 큰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는 투자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어떤 상황인지, 또 아산시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진짜 아산시의 제일 큰 회사고 중요한 회사입니다. 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1이라고 해서 일종의 첫 번째 만들어진 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2라고 해서 사실 공장이 좀 건설되다가 그냥 중단된 상태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진척이 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도 하고 그랬지만 뭔가 하여튼 불확실성이 있어서 투자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아산시의 숨통이 약간은 여기에 이제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시티 2가 여기 들어서는 거를 보고 이 아래쪽에 그 500세대 뭐 엄청난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이 여러 개가 또 들어섰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시티 2 그 진행되는 거 보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서 이 지식산업센터인 이쪽도 지금 그 공실률이 엄청나게 높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이쪽 이 공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이 지역에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가 여기 생겼잖아요. 임직원 자녀들이 한 70%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른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학교도 따로 짓고 그리고 트라페리스 아파트도 별도로 지어서 삼성 임직원들한테 공급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이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추가 투자가 디스플레이에 추가 투자가 되어야지 이쪽 탕정이 더 발전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안타까운 이제 상태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산시에는 현대자동차도 있네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아산시가 현대자동차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네, 현대자동차가 설립된 거는 1996년도입니다. 벌써 한 30년 되어갔죠. 3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80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공장이고 임직원이 3,800명 정도 됩니다. 네, 주로 이제 이 지역 가까이에 다 살죠. 그러니 우리 아산시와 요 인근 지역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회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캐퍼가 연간 한 30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고 생산하는 차종은 소나타, 그랜저, 아이오닉 6 그리고 조만간 아이오닉 9 이렇게 생산할 예정으로 이제 있습니다. 여기 사실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뭐 최고죠. 네, 정말 부럽지 않게 이제 살 수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위치한 곳이 이 지도상으로 보면 아산의 이쪽 서북부에 사실 주변은 뭐 논밭, 임야가 대부분인 그런 지역에 여기 왼쪽에 삽교호가 있는 쪽 거기 가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만 대 규모로 96년도에 이렇게 들어서 30여 년 가까이 전에 들어섰는데 우리 이제 아산시로 볼 때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이 생산 캐퍼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다라는 것을. 차종은 상위 차종으로 이렇게 소나타에서 그랜저 아이오닉 바뀌어 왔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장이 좀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옆에 빈 땅 많거든요. 예, 빈 땅이 많아요. 그래서 30만 대 규모인데 여기 10만 대나 30만 대 규모로 하나 더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우리 기대죠. 사실 현대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 휘발유, 경유 쓰는 이제 자동차가 주지만 지금 트렌드가 전기 자동차로 좀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 그리고 수소 자동차, 수소를 쓰는 수소 연료전지 이용하는 자동차 이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데 사실 현대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사업을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어디에 갈지 공장을 어디다가 이제 만들어야 될지 찾으러 다녀요. 작년인가도 이름은 현대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쪽에서 투자한 회사고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이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름은 전혀 다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 입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다니다 보면 제일 우선 입지가 어디냐면 아산이에요. 아산. 그 사람들이 찾다 아산이 제일 좋아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현대자동차 쪽이에요.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땅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청이나 도청에서 일하는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뭘 찾으러 다니는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3만 평짜리 무슨 작은 공장
공장 부지가 아니고 사실 3만 평, 5만 평, 10만 평을 이렇게 찾아서 공장을 세워서 하는 거는 첫 시도라서 그렇게 하지만 3년, 5년쯤 뒤에는 공장을 쫙 확대해서 100만 평짜리 이거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서 입지를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 100만 평짜리 부지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아요. 3만 평짜리 이거 찾습니다.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의 투자 유치과 직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산업단지 여기 10만 평짜리 개발하는 게 있는데 3만 평 찾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내가 3만 평 얘기했지만 사실은 요 조만간 딱 해서 100만 평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땅 찾는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10만 평짜리밖에 얘기 안 해주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저희 연구원들 그런 역할을 좀 할까 하지만은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큰 기업들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려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전환기예요. 그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진들하고 뭔가 길이 닿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 것들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10만 대짜리 이런 거 말고 최소한 30만 평 더 하든지 또는 전기차나 수소연료 그런 이제 차를 만드는 것들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든지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 사실 아산시가 지금까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발전해온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혹은 현대자동차와 같은 그런 대기업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아산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그 대기업들을 어떻게 사실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왕 대기업들을 유치했으면은 다 이걸 우리의 인프라 하나의 기초 자산으로 해서 아산시의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 구축을 하는 하나의 기반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노력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삼성전자나 현대가 추가적인 투자를 안 했을 때 혹시 아산시의 어떤 발전 자체가 정체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 투자를 유치하되 그 노력과 동시에 또 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인프라 기술 혹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또 아산의 새로운 산업 생태, 성장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도 누군가는 고민을 해야 된다. 네, 이제 맞는 말씀이시죠. 이 투자 유치과의 이런 공무원들, 일반적인 공무원들만으로는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나 도에서도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그쪽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의 투자 유치관 그런 어떤 타이틀을 주면서 따로 이제 전문 인력을 또 뽑아서 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이제 충남도 북부 지역, 천안, 아산, 당진 이쪽 지역에 베이빌리 메가시티는 그런 거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그 규모로 봤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 쓰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많은 여러 명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런 투자 유치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게 없어서 놓친 투자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없어서 우리가 삼성 반도체나 또 하이닉스 같은 데가 그냥 저 서울 가까운 곳으로 갔을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좀 잡으려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조직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대기업 관련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산업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기술 혁신, R&D가 중요할 텐데요. 아산시는 기술 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네네. 아산시는 아산시에는 이제 여러 대학들, 호서대, 순천향대, 선문대, 또 폴리텍 대학도 있고 유원대도 있고 여러 대학들이 있지요. 그리고 아산시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곳에 이제 천안에도 상명대, 백석대, 단국대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전부 우리 자산이죠. 그리고 대학 말고 연구소들도 있습니다. 여러 연구소가 있어요. 그런 학교, 연구소, 관, 민간이 다 기업들이 다 네트워킹이 돼서 같이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실 그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을 해서 기술에서 앞서 나가는 뭔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된 큰 카테고리가 3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 기반 구축, 이런 제목으로 붙일 수 있는 사업들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도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기반 구축 사업, 이런 것들,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및 실증 기반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 초실감 디스플레이 융합형 스마트 센서 모듈 기술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충남 테크노파크 같은 데하고 같이 쭉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자동차 연구원하고 또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연구소들,
충남 테크노파크, 그리고 대학들하고 이런 연구들 같이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미래 자동차 그리고 AI 혁신 생태계 구축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 안전 신뢰성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 사업 이런 거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 안전 성능 검증 기반 구축 사업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자율 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세 번째 카테고리로 바이오 의료 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요. 바이오 의료 쪽에도 마이크로바이옴,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 바이러스 대응하는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진단 기술 개발 기반 구축 과제 같은 거 순천향대 산학협력단하고 하고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 혁신 공정 지원 산업 그리고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선도연구센터 순천향대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산이 온천도시잖아요. 그래서 온천 산업 연구 관련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의료 분야와 연계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용 5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실증 기술 사업 이런 것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스파 연계 재활 헬스케어 제품 안전 인증 및 고도화 사업 또 수면 산업 실증 기반 구축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사업 또 KTL이라고 이제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KTL의 서울 분원 그 기능을 아산으로 이제 이전해 오는 이제 그런 사업도 종합지원센터 만들어서 하는 그런 연계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제 국책 과제들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이제 R&D 기술 혁신 사업들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아산 지역이 기술 단지 생산 공장일 뿐만 아니라 기술 R&D 쪽에서도 앞서 나가는 그래서 이제 아산에 R&D 직접 지구도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서도 앞서 나가는 기술 혁신에서 이제 많이 노력하는 이제 그런 도시 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와 같은 정부 기관은 궁극적으로 기술 혁신의 주체라기보다는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 관내 혹은 그 아산시에 있는 그 대기업들 혹은 그 중소기업들하고 아산시하고 기술 혁신을 위한 역할 분담이라든가 어떤 조율 그런 프로세스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기술 개발, R&D에 있어서 제일 메인 주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이죠. 기술 기반의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입니다. 대학 그리고 정부 출연 연구소나 그 민간 연구소들이 이제 주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의 추세는 근래의 추세는 그렇게 이제 민간 이제 기업들이나 대학에서 R&D를 할 때 지방 정부가 얼마나 같이 협력하면서 도와주느냐 이게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국책 과제에서 평가를 좋게 받는데도 그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단지 예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지역에 필요한 니즈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방 정부가 그런 거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냐 그런 관점에서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근래의 추세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추세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산업관 그 연합 모임을 만드는 거 정기적으로 모임 가지면서 그런 니즈를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들은 정부의 국책과제나 이게 좀 수백억 대의 과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할 때 지방정부하고 같이 해야 돼요. 지방정부하고 같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면에서 이게 개선되는지 제가 보니까 대학에 계시는 분들은 약간 현실을 떠나서 이제 상업탑에서 조금 추상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데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재 현장의 문제, 니즈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역할을 지방 정부, 지자체는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5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우리 이우석 원장께서 자세한 답을 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2차 포럼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도 듣고 그다음 또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좋은 열띤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